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선택,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선택을 앞에 두고 있으면 누구나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더군다나 그것이 부동산 투자라면 더욱더 그러하겠죠. 자, 매주 월요일은요, 원부동산 개발의 손병현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투자의 원칙과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손병현의 부동산 손자병법, 오늘 그 대망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대표님, 오늘 첫 방송에 임하시는 각오 어떠신가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첫 만남, 첫사랑. 네. 굉장한 오늘 설렘도 있고요. 네. 앞으로 이 부동산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나 또한 부동산에서 잘못 투자해서 낭패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하고 함께 이렇게 풀어가는 시간을 제가 한번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인상 좋으시다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첫인상이 무척 좋으세요. 이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제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대표님께서는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 사례들을 좀 많이 보고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일단은 오늘 이제 쭉 할 건데 네. 가장 중요한 게 네. 위치하고요. 위치, 타이밍하고 타이밍. 그 위치에 맞게 부동산이 성장할 수 있는 규모가 좀 나와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 타이밍, 규모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특별히 손자병법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손자병법을 읽어보면 네. 기본적으로 전쟁사입니다. 그쵸. 영어로 하면 아트 오브 워라고 하는데 예. 이걸 좀 풀이를 한번 해보면 네. 전쟁의 예술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그런데 전쟁을 어떻게 잘 치르느냐에 따라서 아군의 피해가 좀 줄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영토를 넓힐 수도 있고 그쵸. 최소의 전력으로 최대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과거에는 전쟁에서 내가 상대편한테 밀렸을 경우에 네.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을 힘들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은 군수 물품들, 지금 현대의 어떤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는 막대한 자금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현 시대에 맞는 네. 앞으로 미래의 어떤 투자 전략 이런 네. 거를 한번 연구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듯이 맞습니다. 부동산을 알고 투자를 해야 또 많은 이익이 생기는 그렇죠. 그런 그게 바로 원리잖아요. 정보일 수도 있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반드시 이기는 전략, 부동산 손자병법입니다. 자, 벌써부터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표님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어떤 투자가 됐던 간에 부동산을 떠나서도 확신이 없는 투자는 또 상대방한테 이 투자자한테 어떤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의 정확한 전략과 또 투자에 대한 방법론을 갖고 투자하는 또 소신을 갖고 투자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자병법 속에서 과거에 쓰였던 전략 즉 전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준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또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오늘은 손자병법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시계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계는 이제 손자병법에 의해서 보면 도천지 장법이라고 이렇게 5가지의 시계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보게 되면 국민과 국가에 함께 갖춰야 할 신념으로 나오고요. 천의 기운, 천이라는 주제로 보게 되면 하늘의 기운, 기상,
주변 여건들을 좀 보는 부분이 있고요. 지라는 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가깝고 멀고 뭐 지략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장이라는 거는 그 장수, 나가는 장수의 어떤 힘이나 역량 또 지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법이라는 건 그 시대에 처해 있는 법률 관계 혹은 전략, 전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대에 맞는 부동산 손자병법, 부동산 전략으로 가져오게 되면 첫 번째로요. 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하는 자신의 신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손자병법에 의해서는 이 자체를 국가적인 신념으로 봤는데 투자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신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네. 돈을 벌려고 할 때 네. 한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처음에 무작정 와서는 힘들지 않을까요? 굉장히 어렵죠. 네. 제가 1,000만 원 벌려고 보니까 네. 벌기도 어렵지만 1,000만 원 정도 벌었다 싶으니까 1,200만 원 들어갈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할 때는 소중한 돈을 어떻게 쓰여질 거냐, 그 소중한 돈이 나한테 다시 어떤 기쁨을 갖다 줄 거냐를 생각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투자에 대한 어떤 너무 큰 계획이나 또 너무 장기나 혹은 너무 짧은 시간에 어떤 큰 이익을 보겠다 이런 것보다도 자기 신념에 맞게 내가 어느 정도 기간과 어느 정도 자금의 어떤 수익 차익 실현의 목적을 좀 두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고요. 조급하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가 왜 이런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내야 되는지, 그래서 미래에 대한 꿈, 행복에 대한 나의 목표치를 좀 정해놓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게 있거든요. 많이 갖춰지면 많이 웃고 더 행복할 것 같지만 네. 사람 마음속에 있는 네. 이 욕심이라는 녀석은 바다와 같다고 그래요. 그쵸. 그래서 차면 찰수록 계속 이렇게 욕심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무리한 어떤 공격성을 띠고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의 신념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투자의 전략을 짜는 게 맞겠다. 그다음에 이어서 천을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 토지 시장은 하늘의 기운만 또 보고 움직일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즉 하늘의 기운과 마찬가지의 어떤 주변 여건의 변화. 그래서 투자 타이밍과 상황 조건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투자 시기로 봤을 때요. 도시가 형성돼 버린 후 많이 도시가 된 네. 그런 예로 우리가 강남을 들 수 있겠죠. 강남은 3, 40년 만에 1,210배 정도의 부동산 차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굉장하죠. 1억이라는 개념이 한 3, 40년 만에 뭐 어마어마한 규모로 컸으니까. 자, 그런데 시기로 봤을 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기고 또 이미 굉장한 시간을 가지고 개발됐던 이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부터 그런 도시로 발전될 수 있는, 즉 시골이 도시로 될 수 있는, 혹은 아직 건물의 시장이 어떤 호가 반영이 잘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유동량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호가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는 이런 시기. 그다음에 상황 조건이라는 게 좀 있겠죠. 물론 이제 도로나 교통 편의 시설, 또 도시 기반 시설, 또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산업 기반 시설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러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관광이나 여러 가지 도시 구성 기초 기반 시설들의 조건들도 좀 봐야겠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러면 중요합니다. 대표님, 이 네. 하늘천자잖아요. 네. 하늘의 뜻이다, 시기가 왔다, 지금이다. 이런 거는 네. 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의 시장으로 봤을 때는 네. 입주 시장과 분양 시장으로 좀 크게 나눠지고요. 입주 시장에서도 분양 초기 입주 시장과
실주거지 형성시장이나 아니면 상가 개념이라면 상가 상권 형성 시장이 좀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골이 도시로 바뀌는 토지 개념의 어떤 시기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계획 단계도 좋고요. 어떤 발표 단계도 좋고 타당성 조사 기간도 좋고 여러 가지 기간이 있겠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그 사업이 끝까지 현실화돼서 움직일 수 있는 시기로는 보상 타이밍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상황적인 조건이라는 건 좀 여러 시청자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보면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 반대로 생각하자면 자연이 좀 많이 없어지는. 뒤로 물러나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 좋지만 네. 사람이 살아가는 근거로 봤을 때는 자연이 계속 유지된다면 사람이 많이 못 들어오겠죠. 그렇죠. 네. 네네. 반대적으로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자연이 좀 훼손되는 개념. 그래서 사람이 많이 유입되는 조건이 상황적인 조건으로는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네. 또 이어서 가자면 네, 지가 지. 있겠죠. 토지 대상지의 위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의해서는 네. 전쟁터에 나갈 때 지형과 어떤 지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매복 작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또 광활한 대지에서 싸울 때에 상대방의 어떤 동태를 다 파악하면서 어떤 세력을 갖출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땅의 모양새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개발되는 형태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좀 바뀌어지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봐서 토지 대상지의 위치, 지리적 주변 환경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토지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땅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들어오는 인구 유입에 대한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래서 인구 유입이 되는 접근성이 얼마나 가깝느냐. 그래서 유입되는 인구 주변에 최대 근접지. 예, 그래서 전략으로 좀 근접전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좀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도로들이 잘 발달돼 있다든가 어떤 경사도 땅에 대한 형태가 완만하다든가 아니면 강이 끼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의 시설에 의해서 그 지역이 잘라지는 느낌, 철도가 지나가면서 절토된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야겠다. 그래서 시골이 도시로 바뀌는 개발지 개념으로 봤을 때는 네. 인구가 들어오는 구조의 반경 2에서 4에서 한 8km 일대까지는 땅값 상승 요인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파주 같은 경우는 파주 LG 필립스가 들어가면서 네. 단 1년 만이라고 해야 하나요? 1년 만에 공시지가 대비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뭐 20% 30%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10배, 20배 가까이 오르는 이런 단기간에. 개념이 있었거든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죠? 만약에 그런 시장에 토지 시장으로 내가 한 1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확 올라가는 10배, 20배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인 위치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급격히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밖에 없는 구조에 또 건물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건물이 들어갈 때는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겠지만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위치도 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도로의 코너짜리라든가 아니면 도로 안쪽에 있지만 유동량이 많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예를 들자면 그 안쪽에 산업 공장들이나 아니면 월급쟁이들 출퇴근할 수 있는 상업지 형태가 갖춰졌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 지리적인 요건들을 파악해서 투자하는 게 맞겠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더 이어서 이제 가자면 장입니다. 장. 이 부분은 첫 번째 천에 좀 가깝지만 장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투자 자신의 능력을 좀 봐야 됩니다. 능력을. 물론 이제 자기가 투자함에 있어서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자기 능력을 오버해서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죠. 예를 들자면 자기가
손자분법에 뭐 좀 논의를 하자면 칼싸움을 정말 잘하는데 네. 창을 들고 나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활 들고 나가면 그렇죠. 안 되고. 예. 그리고 광활한 대지 안에서 서로 이렇게 딱 마주보고 전장에 딱 섰는데 상대방에서 활을 확 쏠 분위기인데 네. 야, 우리는 이제 근접전을 하겠다 그래서 막 가면 그죠? 화살이 탁탁탁 그럼요. 맞으면 지는 싸움이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장수 즉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투자해야 된다. 이 얘기는요. 무리하게 이렇게 대출을 일으킨다든가 남의 자금을 이렇게 차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네. 땅에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니면 투자하는 부동산에 욕심이 많다 보니까 무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자기가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아까 쭉 들어오셨던 여러 가지 요건들의 위치나 타이밍이나 어떤 기회에 포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네. 나는 이만큼밖에 없어. 그래서 꽝 대신 닭이다 생각하고 더 멀리 나간다든가. 그죠? 네. 그런 데는 차익 실현이나 수익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 네. 자기 자신을 좀 봐라라는 부분이고요. 그 또 한 가지 이 자기 자신을 봐라라는 부분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네. 현재는 단순하게 어떤 여러 가지 뭐 직장을 다닌다든가 당장에 부모님한테 받을 게 있다든가 또 하고 있는 투잡이 좀 잘 된다든가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네. 미래를 조금 더 봐야죠. 그래서 손자분법에서도 내가 어떤 전장에서 이겼을 경우에 네. 안위하지 말고 그 다음 전장을 좀 준비하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미래에 어떻게 될까 현재만 보지 마시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전략적으로 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야. 장. 그래서 미래의 장을 멋있게 한번 열어보시라 이런 개념이고요. 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법. 법입니다. 이 법은 그 손자병법에 의하면 그 시대에 맞는 법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옛날에는 전장을 할 때 무조건 전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 그래서 상대방들의 장수들이 먼저 네. 내가 오늘 이렇게 나왔고 나는 누구고 자기소개를 하고. 그럼요. 그래서 내가 전쟁을 할 건데 우리 병사들이 이렇게 사기가 높고 이렇게 하니까 네가 여기서 한번 물러보는 건 어쩌냐 이런 오, 경우도 있었어요. 젠틀했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매복 작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작전도 있었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넓은 대지에서 서로 장수들이 딱 마주쳤을 때 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1초씩, 2초씩, 3초씩 정도 해서 다른 병사들의 많은 병사들의 희생을 치르지 않고 그 각 진영에 대표하는 장수 2명이 나와서 맞아요. 이 합을 결어서 기운이 기울면 그러면 오늘 전장을 미루는 걸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몇 아니면 몇 보를 우리가 물러나겠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다시 합을 이렇게 해서 전장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자, 이런 것처럼 투자에도 어떤 전략도 필요하지만 그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맞는 그 현재에 맞는 법 룰이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에 따라서 상업지, 주거지, 공업지, 그다음에 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게 네. 이렇게 법안이 좀 있죠. 그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사용할 수 있는 지구와 구역으로 좀 나눠지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자체 소단위로 들어갔을 때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 그리고 그 땅이 갖고 있는 발전 가능할 수 있는 지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소유권에서도 정확히 넘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법적으로 또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더 크게 나가서
이 땅은 현재 어떤 농림지 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옆에 어떤 큰 지구 단위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법안이 바뀌어지면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개발 계획이 컸다든가 아니면 도시개발 기조를 크게 잡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법안이 바뀔 수 있죠. 또 개발 기조가 바뀔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은행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건물의 시장으로 봤을 때 또 은행 대출 부분들. 또 한 가지는 건물은 함부로 이렇게 옮길 수가 없겠죠. 네, 그런데 이 그렇죠. 건물을 기준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그 건물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머무를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주가 이루어지는 부분들. 맞아요. 그러면 건물의 어떤 소용 가치나 공급과 수요의 어떤 논리로 봤을 때 공급은 빠져나가고 수요도 함께 빠져나가는 구조. 그러면 건물의 가치는 빠져나가는 구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가장 큰 예로는 지금 우리나라 기조를 보면은 10대 혁신도시, 4대 기업도시, 여러 가지 이제 관광 레저 도시와 함께 세종시 개념이 있겠죠. 세종시 개념으로 봤을 때는 서울 경기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네. 시골이 도시로 바뀌면서 굉장히 좋아지는 구조가 잡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서울 경기권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하나의 건물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공급량, 현존하는 공급량 대비 수요는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집가 상승 요인과 차익 상승 요인이 저해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요 투자할 때 그 법안 자체를 좀 잘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 법안 자체 내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세금 관계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권이 한번 네, 바뀌었죠. 바뀌었죠. 네. 대통령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뭐 은행 규제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 정책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시기에는 조금 추후를 좀 지켜보는 이런 타이밍들로 갖는 거. 그래서 법안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네. 크게 이렇게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는 도천지 장법 즉 이거를 조금 함축하자면 부동산 투자할 때 그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들어서느냐 또 이렇게 투자할 때 시기가 정확히 맞느냐 또 한 가지는 투자 대비 그 지역의 위치가 잘 맞게 들어가고 있느냐 부수적으로 법안이 잘 움직이고 있느냐 또 내가 투자한 거에 어떤 법적으로 문제나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냐 없냐를 좀 판단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이렇게 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손자병법, 과거의 역사적인 사례로 현재의 미래의 어떤 투자 전략, 미래를 한번 갖춰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이번 부동산 손자병법은 이거로 강의를 마무리 짓는 거로 하겠습니다. 도천지장법 이 5가지를 먼저 공부하고 잘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 오늘의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손자병법 시계 나를 알고 투자 대상을 알아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원밸류 호텔 하이엔드 3층 대강당에서 원부동산 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4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강남 대치동 섬유센터 17층 중회의실 루비홀에서 원부동산 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5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서울 여의도 파이낸셜 뉴스빌딩 3층 리더소울에서 원부동산 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7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미리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요. 사전에 제작진이 접수 후에 이 방송 진행하면서 직접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자, 송산 신도시
반도유보라 분양권 34평 23층.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망이 어떨지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전망이 어떨지 좀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모르니까는 좀 상담하시고. 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 전망이 어떨지 우리 대표님과 직접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지금 송산 그린시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이 아파트 특히나 주거 시장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유하시는 입장에서 많이 올랐으면 좋겠죠. 네. 그죠? 소유할 사람 입장에서는 좀 싸게 샀으면 좋겠고. 네.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권을 지금 갖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 지역을 조금 보시면 네. 이 지역 자체가 지금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주거지, 상업지의 개념이 함께 커져야 되는데 주거지와 상업지가 함께 커지려면 무엇보다도 인구 유입이 확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이 확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근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쪽은 살짝 약해요. 하지만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아파트라는 시장은 분양 시장과 입주 시장과 입주 후에 주거지 형성 시장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권, 서울권에서 상당히 핫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분양권 자체, 분양 시장으로는 핫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시장으로는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좀 덧붙이자면 월급쟁이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공업지 형태나 어떤 생업을 이루어질 수 있는 상업지 형태, 즉 직장을 다닐 수 있는 형태가 조금 약하다는 부분에서 신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지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어떤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권 시장과 주거 시장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쪽 화성, 송산 일대고요. 그 바로 위로는 반월 특수 지역과 함께 그 지역의 반월지구, 그다음에 안산 단원지구, 백옷, 그다음에 논현, 인천 논현 이 지구가 있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청라, 위로 올라가면 또 검단, 청라, 김포 한강, 그 안쪽으로는 마곡. 이 주변이 전부 다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신도시 개념의 주거지, 베드타운들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시장은 핫하겠으나 입주 시장이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후반기와 내년 초까지 분양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고 입주 물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양 시장은 핫할 수 있으나 입주 시장이 조금 힘이 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중장기 시장이다. 중장기 시장이라는 건 5년 이상, 10년 정도 바라보고 이렇게 투자했을 때는 괜찮겠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단기 상품으로 그냥 어떤 우리가 보통 P라고 하죠. 프리미엄의 어떤 효과만 보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생각을 깊이 하셔야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사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해시 부원동 433-31번지, 35번지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원동 전망이 궁금하다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네. 네, 지금 현재 거기 살고 계신 거세요?
살고 있지는 않고요. 오래전에 네. 제가 투자를 했는데 아. 예, 김해공항도 이렇게 확장이 된다 하고 이래서 오. 이제 매도하라고 자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요. 아. 근데 저는 지금 매도 타임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타이밍이 아닌 것 같으셔서. 예, 그래서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와, 부동산에서는 지금 팔아라 하는데 지금 본인은 지금이 왠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신 거예요. 네, 좀 더 네.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예, 자, 예. 그럼 우리 대표님과 한번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네. 네,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어머. 드리고요. 오. 네, 이 땅을 감사합니다. 지금 네네. 지금 이 땅을 바로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도 좀 네. 갖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 맞고요. 아, 일단 네. 조금 염려스러운 게 땅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전부 소유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네. 일부를 소유하신 겁니까? 그 부원동 443-31, 35를 그 당시에는 농지였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다 소유하고 있는 거죠. 아, 이 땅 전체를요? 네네. 아, 네. 야, 땅이 굉장히 넓고 좋네요. 아, 자, 그래요? 일단 땅 자체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 와. 과거에는 농림지 땅이었다. 즉, 절대 농지 개념의 형태를 띠고 있다가 지금은 자연 녹지 개념으로 바뀌었고요. 얼마 전에 해프닝 같은 일이 한번 있었죠. 김해공항이 저기 가덕도나 저기 밀양 쪽으로 이전하겠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좀 집중을 못 받고 반대로 저쪽 그쪽, 밀양에 네. 어떤 투자가 이루어졌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장시간 동안 비행 안전구역이나 고도 제한이나 여러 가지 요건들에 의해서 개발이 좀 묶여져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 지역의 근간이 어떤 물류가 흐르는 구조, 사람이 잘 머무르지 않는 구조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김해공항이 이렇게 이전한다고 하면서 이게 개발 기조 자체가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바뀌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많은 산업들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 혹은 앞으로 이 안에 많은 기업들과 중소기업들과 또 주거지 형태를 갖추어서 개발하겠다는 기조가 성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땅 바로 주변과 이 근처가 개발 가도에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연 녹지 내에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주거지만큼은 아니겠지만 건물들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위치한 이런 자리는 전원주택이나 빌라나 혹은 도시에서 살짝 빠지는 문화시설들이 들어가기에 좋죠. 그러다 보니까 땅의 효용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땅 자체를 조금만 그것도 뭐 길게 안 갖고 가셔도 생각하시는 거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염려스러운 게 이렇게 좋은 땅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가끔씩 주위에서 땅을 팔라고 하니까 네. 안 팔고 갖고 있다가 네. 저 사람들이 왜 나한테 땅 달라고 하지? 보니까 건물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땅도 안 팔았으니까 내가 건물 져버릴까 네. 욕심내시는 분들이 그쵸. 있거든요. 근데 건물을 질 때는 생각 잘 하셔야 할 부분이 뭐냐. 네. 분양을 한다든가 임대를 했을 때 임대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적인 타이밍을 좀 정확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들어와서 임대나 분양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 건물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건물을 올렸는데 놀리고 있어야 돼요. 놀리고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임대가 바로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은행 이자나 아이고. 원금에 대한 수익이 안 나는 상황에서는 좀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네. 지금 땅을 가지신 분이 건설업을 많이 해보신 분, 즉 건물을 지어본 시공업자 개념의 전문가라면 하셔도 좋지만 해본 적이 없잖아요. 모르시면. 그죠, 모르죠. 네. 모르다 보니까 이 땅을 가지고 한 5년 후에, 10년 후에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아하. 땅이 좋다고 여기다가 건물을 확 비전문가가 올리게 되면 무턱대고 지으면. 5년 후, 10년 후 행복을 잃어버리고 5년, 10년 폭삭 늙을 수 있다.
오히려 5년 후, 10년 후에 건강을 많이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 자체로 갖고 계시면 굉장히 아름답고 이쁜 땅이다라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우, 사연 보내주신 분, 우리 대표님께서 첫마디가 축하합니다였습니다. 세상에 지금 상담받으시고 얼마나 좋으실까요? 근데 이분이 조금 해안이 있으셨나 봐요. 부동산에서는 계속 팔라고 하셨는데 왠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라고 지금 생각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네. 안 파시길 잘하셨네요. 아, 그럼요. 네. 이 자기 땅, 이 부동산 자체로 봤을 때 운이 좀 따라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기운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맞는 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기운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귀가 팔랑팔랑 할 수 있죠. 그렇죠. 조금 더 줄 테니까 얼른 팔아라. 그러면 네. 확 팔았는데 그 다음에 땅값이 확 오르면 아우, 땅을 치죠. 내가 괜히 팔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이분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 부동산 가셔서 거봐 내가 안 팔길 잘해줘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 같아요. 네네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좀 만나볼게요. 네, 평택 고덕지구 토지 매수하려는데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네,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 계속해서 해볼게요. 연결됐을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덕지구의 이제 전망을 좀 여쭤보셨어요. 네. 네, 지금 토지를 매수하려는 용도는 뭐이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몇 년 전서부터 평택에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네, 저기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네, 그냥 뭐 목적은 좀 투자죠. 투자. 목적으로 사고 싶었는데 네, 전망이 어떤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좀 먼저 듣고 네네. 그리고 사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이분 목소리에 막 한숨이 나오셨어요. 아, 지금 전망을 들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민 네. 네, 깨끗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과 상담 나눠보세요. 네. 그 땅의 위치가 어디냐가 조금 중요한데요. 고덕 국제화 계획 도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땅을 구입하는 거는 조금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평택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LG에서도 어마어마한 투자, 삼성에서도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정부와 지자체에 또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또 덧붙여서 미군이라는 큰 부대가 지금 평택으로 이렇게 몰리고 있죠. 그래서 K6 부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또 브레인시티라는 하나의 연구 산업단지가 또 크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평택이 핫한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덕 국제화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땅은 이미 땅에 대한 분양이 끝났습니다. 즉 지금 땅을 산다라는 개념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할 수 있는 어떤 카드라고 할까요? 이런 걸 사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실소유의 개념이 아닌 어떤 투자의 카드. 너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어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좀 따를 수 있고요. 오히려 고덕 국제화 도시 바깥쪽으로 살짝 뻗어나오는 구조. 네. 즉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고덕 국제화 도시 이 주변의 땅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도 지금 현재로 보면 건물들이 없죠. 네, 그러네요. 이렇게 지적 경제물 보면 이렇게 누르면 보이지만 색깔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지만 주변 여건으로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 여건이 향후 이런 색깔이 칠해진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 즉 이 도시를 만드는데 군사 작전적도 아니고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딱 구분해서 담벼락을 치는 것도 아니고 도로를 딱 잘라놓는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안에 들어오는 수용 인원들이 이렇게 뻗어나가겠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너 여기서만 꼭 살아 그러면 꼭 아니죠. 여기 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안에 드는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네. 물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은 좋겠지만 개개인들 취향에 맞는 도시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이익에 맞는 도시 형태로 개발된다.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전원주택도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나는 빌라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큰 평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네. 나는 그냥 조그마하게 원룸형이나 조그마한 데서 나 혼자 이렇게 나의 삶만 중요시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시 확장성이 굉장히 강한 이 지역에 이런 근처의 땅들이 더 매력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네네. 와, 오늘 어떻게 사연 보내주신 분 어떻게 좋은 귀중한 정보 되셨나 모르겠어요. 매수를 하되 그런 요건들, 상황들을 충분하게 좀 고려를 하셔서 그런데 네. 이 땅이라는 거, 부동산은 투자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강의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치, 그다음에 타이밍, 그다음에 규모라고 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위치와 타이밍, 규모가 다 나왔어요. 오. 다 좋습니다. 네. 그럴 때 이렇게 들어갈 때는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소유권 관계, 정확히 나한테 넘어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도로가 정확히 끼고 있는지 4m 이상 도로, 네. 될 수 있으면 6m 정도 넓으면 좋겠죠. 평택에. 그래서 현행 도로나 아니면 농로라도 도로 확보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근간을 갖고 있는 구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평택에 지금 땅값, 부동산가의 호가를 올릴 수 있는 근간이 뭐죠? 삼성전자, 미군 부대, 브레인시티, LG전자 이런 구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구조에서 반경 한 2, 3km를 벗어나지 않는 구조로 가면 맞겠다. 그리고 소유권적 법적으로 정확히 좀 따지는 게 맞겠다. 그다음에 도로나 어떤 법적인 요건이 정확히 맞는지를 갖추는 게 맞겠다. 네. 자, 상담하신 오늘 모든 분들 정말 고민이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요, 정말 궁금하시다, 그동안 좀 답답했다, 어디 얘기할 데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고민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권위 있는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미나 일정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원밸류 호텔 하이엔드 3층 대강당에서 원부동산 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4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강남 대치동 섬유센터 17층 중회의실 루비홀에서 원부동산 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5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서울 여의도 파이낸셜 뉴스빌딩 3층 리더스홀에서 원부동산 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7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사전에 우리 제작진들이 상담 접수받은 사연을요, 방송 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김포 한강 구례동 우미린 아파트 39평, 도봉구 도봉동 한신 아파트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 계속해서 해볼게요. 연결됐을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좀 고민이신 거예요? 제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현재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예. 투자가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네네. 대표님과 상담 한번 나눠보세요. 예. 네. 먼저 도봉구 한신 아파트를 먼저 가겠습니다. 네. 예. 한신 아파트로 가봅니다. 네, 도봉구 한신 아파트는 이쪽 의정부 넘어가는데 초입구 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예.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면 서울의 맨 끝자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지금 살기에 녹지 공간 확보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오. 또 한 가지는 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인서울로 들어와 있고요. 경기도권에서 들어오기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가 있죠. 네, 보이네요. 이 도로가 북부간선 도로가 이렇게 지하화 사업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떤 집가 상승 요인이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안쪽에서 보시면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너편의 노원구 자체도 지금 재개발 정비 촉진 구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집 아파트들이 무너지고 새 집을 짓는 개념으로 간다면 네.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당장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주변으로? 그 주변으로 네. 갈 수 있죠. 네. 주변으로 가게 되면 실소유의 시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전월세 시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럼 전월세 시장이 높아지면서 수요층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실매매가는 함께 동반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구조를 갖고 있겠죠. 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도봉동 한신 아파트는 미래적인 가치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도 봐서도 가격 차익 반등 자체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오, 축하드려요. 반대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네. 김포 한강 신도시는 지금 완전히 시골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죠? 완전 발전했잖아요. 농밖에 없던 네. 데가 도시가 확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유입해서 네네. 들어와야 돼요. 유입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 유입대로 해서 들어오는 그 유입량이 네. 갑자기 어느 날 팍 이루어지진 않겠죠. 반대적으로 지금 도봉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집이 무너지면서 새 집이 지어지니까 당장 이렇게 발등에 이렇게 나갔다가. 불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흩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많은 양의 아파트를 지어놓고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손짓을 하는 게 맞네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입주 시장 전에 분양 시장은 굉장히 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어느 날 갑자기 스태프 탁 끊어지면서 와르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들어가기 때문에 입주 시장부터 실주거 시장 형성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김포 한강 신도시는 중장기 5년 이상 시간을 좀 보고 투자했을 때 그런 마인드라면 잘하신 거다. 하지만 단기 상품으로는 아니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쪽 도봉동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좋다. 단기로도 좋고 장기, 중기 다 좋다. 그리고 만약에 팔려고 마음 먹었다면 팔지 마셔라. 도봉동은. 팔지 마셔라. 절대 팔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안쪽이나 그 근처에 부동산을 하나 더 늘리는 게 더 좋겠죠. 주변에.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을 늘릴 때는 세금 걱정하지 마셔라. 왜요? 집 하나 있는 것보다 10채 있는 게 부자겠죠. 네. 그죠? 네네. 하나에서 월세 받는 게 낫겠어요? 10채에서 열세 받는 게 낫겠어요? 열채네요. 그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부동산은 시간을 주고 인플레이션에서 어떤 물가 상승률을 가장 강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상승 요인만큼 어떤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셔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도 그런 아파트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상담 받으신 분들 정말 고민이 속 시원하게 모두 다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요? 전화 끊고 우리 상담자분들 막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행복합니다. 오늘. 네, 듣는 저도 정말 이렇게 속 시원한데 우리 상담자분들은 얼마나 속 시원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요. 궁금하신 점들 또 말 못할 사연들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이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세미나 일정 알려드립니다. 자, 수원밸류 호텔 하이엔드 3층 대강당에서 원부동산 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4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강남 대치동 섬유센터 17층 중회의실 루비홀에서 원부동산 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5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서울 여의도 파이낸셜 뉴스빌딩 3층 리더스홀에서 원부동산 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7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자, 오늘 부동산 매거진 첫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어떠셨나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하셨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네, 과찬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앞으로 이 부동산에서 정말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미래, 즉 노후가 행복할 수 있는
또 나의 중심으로 봤을 때 노후가 행복하다면 내 자녀, 내 자녀의 자녀인 손자까지도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네. 제가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앞으로가 정말 더 기대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또 만나 뵙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매거진 첫 시간은요, 부동산 손자병법 1개와 함께 했습니다. 자, 나와 투자 대상을 파악하라. 그만큼 신중하라는 의미겠죠. 자, 성공부동산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드리는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